자,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과학노트를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도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실제 이제 과학노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예시의 단계들을 우리가 실전에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예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늘 아예 그냥 답안 작성 연습까지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알겠죠? 네. 자, 먼저 과학노트의 내용별 범주 해가지고 뭐 되어 있는데, 교재상에 있는 건데 지금 교재를 보고 있지 않지만은 내용별 범주 해가지고 나와 있는 섹션 1의 내용은 쭉 무시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섹션 2에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적 접근인데, 요것도 이제 교재상에서 요 섹션 2의 내용들은 뭐 논제 분석,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그 다음에 뭐 해결 과정에 대한 뭐 아이디어 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구성 단계에 대한 그 개념적인 설명들보다도 실전에 이제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알겠지?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얘기할 테니까. 과학 논술도 기본적으로는 수리 논술하고 비슷하게 거의 모든 논술이 과학 논술 거의 전부 다가, 과학 논술은 수리 논술은 간혹 제시문이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 굉장히 짧고 없는 문제들도 있는데, 과학 논술은 거의 100% 거의 100%란 말은 없지. 100% 제시문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제시문에 논제가 딸려 있고, 제시문과 논제 요 상호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특히나 제시문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과학적 정보, 문제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상당히 많이 주는 게 과학논술의 특성이야. 다수의 과학논술 문항은 제시문 분석형 문항으로 돼 있어. 내 기초의 배경식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배경식을 막 이렇게 100% 투여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과학논술 문제에서는. 그래서 약간의 교과적 배경식. 왜냐면 이게 비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학생들이 비선택을 한 상태에서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약간의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제시문이나 문제에서 직접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 그래서 배경식, 가지고 있는 배경식 위주보다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력, 과학적 현상이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 읽고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요걸 위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리논술이라는 이런 것과는 약간의 이제 방향성들이 좀 다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실전에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논술도 실제 시험에서는 제시문이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논제가 나오거든. 과학논술에서 제시문과 논제를 볼 때는요, 제시문을 먼저 쫙 읽지 마세요. 알겠죠? 무조건 어디부터 보냐면 아래쪽에 있는 논제부터 무조건 봐야 돼. 시간 아끼려면. 사실 이제 수리과학 논술을 같이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 논술 문제 푸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 선생님도 뭐 수학 논술을 하긴 하지만, 수리 문제 푸느라고 어려우니까는 거기다 시간 굉장히 많이 투여해. 그러면 과학 논술 할 때 시간이 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 내용을 상당히 제시문 읽고 잘 읽고 문제 응용하면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과학논술 답안 작성량이 상당히 적거나 혹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시간 관리 상당히 잘해야 돼. 과학논술, 수리논술 따로 분리해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제시문하고 제시문을 다 읽고 또 문제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시간 오버돼서 이제 자기가 알면서도 답안을 갖다 완성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이 과학논술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학논술 문제를 보고 시간을 좀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팁은 뭐냐면 논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논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정보들, 이거에 관련된 것만 제시문에 쫙쫙쫙쫙 뽑아서 자료들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그때 모아진 자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갖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배경식과 연결시켜서 문제 풀어야겠다, 설명해야겠다, 요것만 찾아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논술에 대한 풀이는 방향이 쫙 잡히게 돼요. 지금 뭐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그렇으니까 또 별개의 문제고, 그걸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영역별로 이제 내용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알겠지? 자,
일단은 한번 보자. 논제를 직접 한번 볼게. 조금 시간, 자료가 없으니까는 읽고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면서 할게요. 자, 메테인과 에테인. 자, 메탄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탄이지. 메테인과 에테인으로만 구성된 혼합된 기체가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 어떤 용기에 이기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자. 제시문을 읽고 나중엔 제시문 분석에 따로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은 제시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화학논술 문제를 보다 보면 메테인과 에테인, 메테인의 화학식 어떻게 돼요? 분자식. 그치, CH4지. 에테인 C2, 그치, H6. 요걸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하튼지 잘 모르는 상태의 용어들이 나오는 때도 있어요. 이건 간단한 화합물이지만 잘 모르는 상태의 용어들이 나오면 그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어떤 식으로는 체크를 해놓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알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제시문상에 존재합니다. 거의 다. 지금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 분자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는 분자식을 안 주고 있거든? 근데 이 분자식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주고 있냐면 제시문에 주고서 있어요. 이 물질들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대상들에 관한 것들, 요것들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논제 분석이랑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성된 혼합기체라고 했는데 혼합기체가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 어떤 용기에 이기압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건 뭐야?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적 조건을 주고서 있는 거지? 네. 이 조건들을 다룰 때요,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해놔야 되는 게 있어.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중에 변화하지 않는 값들. 여기서는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네. 그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놔야 돼. 지금 간단하게 보면 혼합기체, 기체에 대한 성질을 다루는데 기체에 대한 성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 상타 방정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치, 압력, 온도, 부피, 그치? 그 다음에 몰수, 그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지? 네. 근데 이미 여기에서 뭐가 고정이 돼 버렸어요? 부피가 고정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걸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만 추적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논술 문제에서 특히 화학논술에서 어떤 제시문에서의 조건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환경적 조건들이 주어질 때는 그 조건만 그냥 이런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고정된 조건이 무엇인지 그걸 항상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유리해.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구체적인 양적인 요소를 주고 있는 게 있어. 부피는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만 했지 고정된 값을 알려주진 않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압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냐면 압력의 실제 값을 주고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으로 주어진 건 나중에 뭐 할 때 쓰겠어요? 그치, 대입하고 뭔가 계산할 때 쓴단 말이야. 그래, 잘 알고 있네. 대입하고 말 그대로 지금 학생이 얘기한 대로 대입을 하거나 혹은 관계식의 어떤 계산들을 갖다가 관계식의 계산들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항상 중요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지금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게 몇 번 익숙해지면은 빠르게 이제 분류만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들이야,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이 혼합기체를 모두 완전 연소하여 생성된 이산화탄소만을 모두 모아서 같은 온도에서, 또 같은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쵸? 이것도 조건인데. 네. 같은 온도, 이건 뭐하고 같은 온도겠어? 위에. 그치, 여기에, 위에. 요것과 같은 온도. 그러면 얘는 모두 고정이 됐다? 네? 앞에서 부피가 고정됐다고 그랬는데, 네. 부피뿐만 아니라 뭐도 고정된 거야?
온도. 그치, 온도도 고정된 거야. 압력은 값으로 줬어. 아, 압력과 몰수만 변화하는구나.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즉 기체의 성질을 가는 어떤 식들이 두 개의 변수로만 만들어지는 식들이 되겠지. 네. 그치? 이렇게 차분하게 내가 무엇을 다루고 어떤 식에서 어떤 요소들을 변수로 해서 양적인 요소를 다뤄갈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같은 온도에서 진공에 동일한 용기에 포집하였더니 그 용기에 미치는 압력이 2.5기압이었다. 압력이 여기서 변해서 나타났네. 값으로. 대입해서 식을 만들 거다. 그치? 그럼 여기서 그럼 변수는 결국 이 문제에서 지금 아직 문제를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은 이 문제에서 결국 중요한 요소로 계산해 다룰 거는 압력에 대한 것 2기압이라는 것과 2.5기압이라는 양적인 조건을 주고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지, 이거는. 네. 왜냐면 다른 건 다 고정돼 버렸으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야. 다만 이제 최초의 문제 초기에서는 메테인과 에테인이라는 물질에서 반응 후에서는 뭐에 대한 것만 살펴봤어? 그렇지, 이산화탄소만을 살펴봤다. 자, 물질의 연소와 그 다음에 양적 변화에 관한 그런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쵸? 자, 2.5기압이었다면 원래 혼합기체에서 메테인과 에테인의 몰수비, 자, 메테인의 몰수 대 에테인의 몰수를 얼마인지 밝히시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문제 요구사항이지. 앞에서는 이제 문제의 조건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 부분은 문제 요구사항이야. 자, 그런데 이 논술 문제를 보다 보면 소문항으로 해가지고 문항들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문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이 있는가 하면 과학논술, 특히 이제 과학논술에서는요, 화학논술에 특히 잘 그래. 뭐냐면 문제 하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소논제 속에, 소문항 속에 여러 개의 요구사항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지금 이 문제도 직접 하라는 게 메테인의 몰수 대 에테인의 몰수 반응 전에 메테인과 에테인의 몰수를 구하라, 몰수의 비를 구하라, 이런 요구사항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서 문제 요구사항 2로서 지구온난화의 측면, 이제 환경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CNG, 요 CNG에 대한 정보 좀 잘 모른다, LP 잘 모른다, 어디에 있겠어, 요 정보들은? 그쵸, 제시문. 제시문은 보통 위에 있어, 알겠지? 네. 그래, 위에 있는 어떤 제시문들 속에 요것에 대한 정보들이 분명히 숨어 있을 거야.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 연료인지 요거를 판단하라. 요게 이제 문제야. 다만 이것을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무엇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에 대한 관점? 그치, 에너지와 연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라. 이 양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라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걸 완전히 외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들 역시 관련된 정보들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시문에 있을 거야. 나중에 이런 거 찾아봐야겠다. 일단 문제 보면서 무슨 정보가 필요로 하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관련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논지에서 이렇게 딱 뽑아놔야 제시문에서 그 필요한 요소를 딱딱딱 뽑아낸단 말이야. 뒤에 제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제시문을 보게 되면 제시문의 과학논술은 특히 제시문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어. 말이 많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과학논술에서는 특히 제시문에서 뭘 제외하고 불필요한, 논제에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외시키고 논제에 꼭 필요한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시문에서 찾아서 정리하는 것. 그것을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것만 제대로 해도 문제의 상당한 양의 내용들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고, 물론 이제 논제 두 번째 소논제에 대한 조건은 여기에 또 따로 있지. 두 번째 소논제에 대한 조건은 여기 따로 또 추가되긴 했지만, 논제 제시문에 대한 문제 자체의 어떤 조건들 외에 문제에서 출제자가 직접 요구하는 질문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 그 질문들은 단순히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한 논제 속에 여러 개 관련된 여러 개의 단편적인 논제들로 구성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 지금 학생이 답안을 만일 실제로 쓴다고 한다면 답안의 내용적인 단락이 몇 개의 단락으로 크게 구성되어야 되겠어, 이 문제에서는? 두 개? 그치, 두 개로 돼야 되겠지. 문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용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뭐 단계별로 세부적인 어떤 단계들은 있겠지만은, 알겠지? 그래서 논제는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논제 요구사항을 통해가지고, 문제 요구사항을 통해가지고, 내가 답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 가장 큰 틀에서의 문항의 요구 조건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구성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냥 알려주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분류해서 찾아야겠지. 그치? 그리고 각각의 그 논제들마다 필요한 조건들이 달려있고, 그 조건에 충실해서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 과정들을 보기 전에 일단 논제를 갖다가 분석해서 내가 해야 될 작업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문제를 알아내고, 그 다음엔 제시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논제 분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인 거예요. 혹시라도 뭐 좀 부족한 요소, 내가 뭐 완전하게 외우고 있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추려내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제시문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최근 CNG 버스의 폭발 사고 발생으로 제시문가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는 지하에 가스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대기압표에서 마이너스 161도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키면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자, 그런데 봐봐. 지금 잠깐. 이 제시문 가의 앞부분, 좀 생각하고 이거는 해보자. 제시문 가의 이 앞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가 있는 내용일까, 없는 내용일까? 없어? 없을 그래. 없을 것 같아. 왜? 네? 왜 없을 것 같아? 천연가스랑 관련된. 근데 아까 전에 소논제에서 CNG에 관한 얘기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치? CNG하고 LPG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지? 환경면에서. 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문제에서 다루고자 CNG가 분명히 들어있긴 한데, 문제에서는 그것의 1몰당 발생되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룬데 읽었었지?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냉각할 때 온도와 부피와 관련된 얘기야. 즉 이송이라든지 운송에 관련된 부분이지, 환경보다는. 네. 사용의 편리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논지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걸 분석해 나면 또 다른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거 싹 날려버리고, 이런 수치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괜히 이런 수치 나오면 뭔가 신경 쓰이잖아. 그치? 네. 논제에서 수치가 나오면 그건 문제를 푸는데 직접 활용되지만, 제시문에 수치 나오는 것들은 신경만 쓰이게 하고 논제 푸는데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그걸 논제를 읽어야 지금처럼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버릴 건 버리게 된단 말이야. 왜 논제를 먼저 보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자, 이렇게 액화된 천연가스를 LNG라고 하며, 그 주성분은 메테인이고, 메테인에 관한 정보 하나 나왔다. 문제에서는 자네는 이제 그 메테인과 에테인의 화학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화학식을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야. 자, 모르는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정보들은 있나 하고서 살펴보시고, 약간의 에테인이 섞여 있다. 자, 이렇게 부피가 줄어든 LNG는 초저온 탱크에 저장되어 생산지로부터 해상 운송이 가능해진다. 소비지에서 LNG를 기화시킨 후 상온에서 200기압 이상으로 압축시킨 천연가스가 바로 CNG다. 자, 이것도 문제 푸는 데는 필요 없다. 그치?
CNG가 뭔지에 대한 거지만 이것도 수송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의 사용에 관한 얘기들이지 환경과 직접 관련된 얘기들은 아니니까. 또 문제 1번을 푸는데도 직접적으로 연계 있지도 않고. 그치? 다만 이런 정도의 정보들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뽑아서 쓰는 거야.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 LPG는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정제할 때 나오는 탄화수소를 상온에서 5기압 정도의 비교적 낮은 압력을 가하여 액화시킨 것으로 주성분은 프로페인과 부테인이다. 자, LPG는 이처럼 약간만 가압하면 쉽게 액화시켜 기체 상태일 때 부피보다 약 250분의 1. 여기도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지. 이거 환경 관련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야. 내용들이. 자, 거의 필요 없는 내용들이야. 제시문 가가 거의 쓰레기 제시문이네, 지금 앞에서. 응? 이런데 노력을, 제시문 만들면서 이런데 집중하고 하다 보면 시간 많이 날리는 거야, 생각보다.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지. 여기에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연소 에너지. 그치. 1몰당 메테인, 에테인, 프로테인, 부테인을 완전 연소시키면, 그리고 앞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테인, 부테인에 대해서 CNG나 LPG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 이 각각의 물질은 이런 킬로칼로리, 각각의 열량들이 몰당 발생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들을 주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1몰당 에너지를 비교해서 더 우수한 에너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다. 작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그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면서 에너지는 어떻다? 높은. 그치? 발생하는 열량은 높은. 이런 게 좋겠죠? 그게 우수한 에너지일 테니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열량이 높으면 필요한 만큼의 열량을 얻는데 필요한 물질량이 줄어들 테니까. 물질량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양의 발생량도 줄어들 테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연결시키면 돼. 실제로 제시문에서 가에서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건 이런 부분이구나. 자, 이제 제시문 나. 고체는 문제 앞에서 그 몰수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거의 안 나왔네. 그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보들을 읽어가면서 또 필요한 정보가 없을까 더 찾아봐야겠어요. 제시문 나. 고체나 액체와 달리 기체는 그들의 화학적 구성과 관계없이 매우 유사한 물리적 거동을 나타낸다. 기체는 기체 상태에서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서 있죠. 그래서 기체들은 화학적 구성과 관계없이, 즉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치? 기체는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성질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문제에서 준 게 유조건이다. 그쵸? 일정한 온도 조건, 부피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딱 걸려있네. 문제 1에. 그쵸? 기체가 용기에 미치는 압력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기 내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기체 분자의 수를 나타내는 양이 뭐더라? 몰수. 그치, 몰수이더라. 그리고 압력과 몰수와의 관계를 직접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압력을 몇으로 줬어? 논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2기압. 그치, 2기압에서 2.5기압으로 변하는 걸로 이렇게 주고서 있단 말이야. 대신에 요때 2기압에서는 기체 상태에 뭐뭐가 포함되어 있어? 메테인과? 에테인. 그치, 메테인과 에테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응 완전 연소 후에는 이산화탄소. 그치, CO2 이산화탄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게 차이점인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것들이 기체가 용기에 미치는 압력,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용기 내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필요한 거, 메테인의 몰수와, 그치? 에테인의 몰수, 그 다음에 CO2의 몰수, 요것만 알면은 이것들의 비들이 각각 얼마가 된다? 2대 2.5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반응전에서 2기압을 만드는 몰수는 뭐에 의해서? 메테인의 몰수와 에테인의 몰수에, 그치, 뭐 종류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그치? 종류에 관계없이 수만 중요하다는 거지. 네. 그 개수만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됐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풀린다. 이게 문제 앞에서 실제로 계산 문제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힌트를 여기 다 주고서 있죠. 자, 어때?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특히 이제 논제를 분석하고 제시문에서 필요한 정보들만을 뽑아냈었을 때 과학논술, 화학논술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풀이를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상당히 좋은 문제죠. 그렇죠? 네. 어떻게 대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감이 잡혀요? 네. 진짜?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내고 바로 쓰기로 들어갈까? 그래,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유미 학생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를 상당히 거의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자, 실제로 그걸 이제 풀어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도 연장이나 풀고 바로 계산해도 되지만,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과학논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가는가, 요걸 이제 처음에 화학논술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가, 요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풀이 과정에서의 단계들도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그거의 추가적인 내용들이야.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읽게 되면은 거의 완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얻게 될 테고. 예를 들어 상온에서 어떤 용기에 동일한 몰수의 메탄과 에탄으로만 구성된 문제와 직접 관련돼 있지. 혼합기체가 들어있는데 그 용기 내부 압력이 2기압이라면 용기에 메탄과 에탄이 미치는 압력은 각각 1기압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몰수가 들어있다면. 그치? 2기압을 이루고 있다. 그것에 대한 비. 즉 이것들의 개수의 비가 곧 압력의 비하고 똑같다. 동일한 온도, 부피에서는. 1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모를까봐 1몰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다? 분자의 개수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어떤 양적인 요소. 근데 이 분자량은 실제로 지금 문제에다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이건 안 줘. 또 이건 또 필요 없는 정보야. 그런 걸 모르고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과학논술은 없다. 알겠지? 필요 없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거다. 그것만 확실하게 구별하는 게 논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야. 자, 이제 실제 해결 전략과 그 답안 구성 스텝 3, 4를 갖다 사실은 따로 나누기는 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거의 구별 없이 해결을 하고 풀어나가고 어떻게 풀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거 가지고 방향 잡고 실제로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어떤 순서적인 요소들만 착하고 뽑아내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네. 자, 먼저 메테인 두 가지 요소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테마 1로 해가지고 앞에 요소 메테인과 에테인의 몰수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자, 먼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 몰수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네. 근데 이 몰수, 이산화탄소의 몰수에 대해서는 제시문에서 직접적인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일단은 뭘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치, 실제로 연소 반응식을 이건 만들어야 돼. 이게 가장 큰 일이야. 왜냐면 연소 반응식을 만들지 못하면 이것의 양으로부터 이 양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있어 없어? 네? 메테인과 에테인으로부터 연소해서 CO2가 도대체 얼마만한 양으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는 없어. 왜 그러냐면 이때 CO2가 발생하는데 이 CO2가 메테인에서 발생된 CO2가 있을 테고, 그치? 네. 에테인에서 발생된 CO2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근데 메테인이 연소될 때, 메테인 1몰이 연소될 때 얼마만큼의 CO2의 몰수가 나오는지, 에테인에서 연소될 때 CO2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냐면 똑같은 비율로 이게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대1이라고 똑같이 정해졌다면 몰라도. 그러니까는 뭘 알기 위해서 NCO2, 즉 CO2의 나중 발생된 CO2의 총량에 대해서 그 각각의 메테인과 에탄에서 발생된 CO2의 양의 비율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는 요게 만일 방향성을 잡았는데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거의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요걸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수능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
반응식을 만들고 가야 돼. 물질 반응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 화학 반응식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양적인 걸 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일단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 CH4. CH4. 자, 산소하고 결합한다. 자, CO2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 H2. 그치, H2가 발생한다. 자, 이제 계수 맞추면 되지? 네. CO2 몇 몰 필요해? O2 몇 몰 필요하겠어? O2 3몰. 3몰? 아니 2몰 2몰. 그치, 여기서는 2몰이 되겠지?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좀 해도 되겠죠? 네. 계산이 막 쓰지 않고. 실제 답안에서도 굳이 요거 계산한다고 해도 이거 다 답안에 쓸 필요는 없어. 알겠죠? 요렇게 된다 해서 요거는 식 정도만 정확하게 맞으면. 왜냐면 이 개수들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거 쓸 필요 없다. 알겠지? 네. 왜냐면 문제가 이 화학 반응식을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2차적 증명이라고 그래. 2차적 설명은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는 그대로 써도 된다. 자, CO2 몇 개? 1, 1개. 그 다음에 H2O 몇 개? 2, 그렇지, 2개. 해서 화학 반응식 왔으면 됐어. 자, C2H6 계산했죠? O2 몇 개 필요해요? 자, 얘를 1몰을 기준으로 놓고 지금 썼어. 네. 개수가 항상 1몰을 두 대 물질을 1몰만 놓고 할 때는 개수가 항상 1이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치? 자, C2가 2개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2개 들어가야 되고, 그쵸? 네. CO2가 2개 나와야 되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 H가 6개니까는 H2O가 몇 개? 3개. 그래서 O2가 몇 개? 4개, 3개, 7개. 그치? 3.5네. 그치? 그래서 2분의 7.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숫자 쓸 때는 소수점으로 표현하진 않지, 대부분 다 분수식으로 표현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제 답안 쓸 때도 이제 그런 화학 쓸 때 약간은 유의사항들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연소 반응식이 구성되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성되는 물질 사이의 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네. 자, 부피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을 활용하려 한다. 왜? 문제에서. 그치. 뭐가 일정하다고 줬으니까? 부피합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와 뭐니까? 압력. 압력에 따른, 그치, 압력에 따른 몰수. 요거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 변수들을 연결시켜 놓은 게 뭐다? 연결시켜 주는 게? 그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됐지? 네. 자, 이건 방향을 잡아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설명하지만은 실전에서는 이런 정도가 조금, 요런 문제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 특히 연소 문제. 간단하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관한 어떤 그 양적인 변화에 대한 문제들이 특히 기체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도록 돼 있어. 실제로. 문제가 구성되고. 반응 전후에 일정한 상수량을 활용한 관계식을 구성해보자. 여기서 일정한 상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다시 한번. 부피와, 그치, VT, 온도. 그치? 응? 그렇잖아. 네. 그치? 부피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뭐, 관계식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식이라는 건 뭐에 관한 관계식이야? 압력과 몰수에 관한 관계식을 얘기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상체 상태 방정식으로 연결해보자.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 관계식 구성 및 대입한다. 자, 먼저 그냥 PV는 NRT에서 시작해볼까요? 아주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최초의 압력은 2기압이었었는데, 그치? 네. 2기압에 대해서 PV는 NRT에서 요게 2기압일 때 요 몰수들은 뭘로 구성돼 있어? 몰수들은 메테인의 몰수와 반응 전에 메테인의 몰수와 이산화탄소. 그치. 이산화탄소가 아니지. 메테인. 이제 조금 집중력이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에이 원래 이게 빨리빨리 해야 응? 집중력이 오히려 그냥 유지가 되는데 너무 지금 조금 이제 설명을 길게 하니까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니까 조금 이제 집중이 흩어지는 것 같아. CH4와 C2H6 그치? 요 두 개의 몰수들이 합이 되겠지. 그리고 이때 이 압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압력. 이게 사실 이 압력은 뭐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이 압력들이 뭐에 비례할 테니까는 각각의 몰수들에 비례할 테니까.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제시문에 나온 내용이지. 압력은 곧 그 물질을 그 전체 기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물질들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그 다음에 생성물 반응 후 생성물에 대해서 PV는 nRT 쓰게 되면 2.5 V equal NCO2죠. 이건 무조건. 그치. RT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다만 주의할 건 이때 NCO2가 어디에서 온 거? CH4의 연소에서 온 것과 C2H6에서 연소해 온 거 있지? 네. 그것의 개수들을 따로따로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요걸 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 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NCH4 플러스 2 그쵸. 2배의 NC2H6 왜냐면 2배. 그치. 요거에 C2H6 1몰에 대해서 몇 몰이 발생하니까 CO2가 2몰이 발생하니까 요게 달라진 거야. 자 이제 식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겠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일정해 이런 그 상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 다 정리해버리면 결국 뭐야? 다 넘어가면은 N하고 2하고 압력 요거 남겨놓으면 RT분의 V 그치? 혹은 뭐 그치 RT분의 V로 정리할까요? RT분의 V가 2분의 N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RT분의 V로 다 정리해서 식을 맞추자. 반응 전에는 RT분의 V 하니까 2분의 N이 되더라고. 2분의 N, C, H,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몇 분의? 2.5분의. 왜냐면 요거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전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래서 2.5분의 N C 더하기 2 그치. 내가 미쳤다. 이 N에 H H6 됐죠. 이제 식 만들면 끝나는 거지? 이제 식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구성하고 몰수 관계식에 구성하고 실제로 대입해서 관계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핵심 관계식이 되겠지. 요런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나면 NCH4 대 4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2.5 그치? 2.5에 2에서 다시 넘기면은 0.5가 되겠네 좌변에. 그치? 네. 여기에 2.5 곱해주고 여기에 2 곱해서 다시 넘어가서 마이너스 해버리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면은 4고 요거 곱하면 2.5고 그치? 네. 4 마이너스 2.5에서 5변을 남기면 되겠지? 네. 그래서 얼마? 1.5 NC2H6 자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관계식의 정리 및 결론 도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되어진 값에서 우리가 뭐만 이제 해주면 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다? 자 관계식 정리하고 결론 도출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 문제 요구사항. 나중에 퇴고할 때도 가장 핵심이 되어서 점검해야 되는 게 요거죠. 네. 그치? 요거 점검 안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 많아요. 별거 아닌데. 자,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NCH4 대 NC2H6 요거 정리하는 거였으니까 몇 대 몇? 10대 3 10대 3이요? 이제 망한 거지. 어디 2.5 20 잠깐만요. 뭐라고
그래, 한번 계산해봐. 10대 3 아니에요? 어떻게 14성이지? 3대 1이나 3. 여기 지금 요거잖아, 요거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요. 이거 넘기면 0.5분의 1.5잖아. 잠깐만요. 0.5분의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0.5 NCH4에 1.5 NC2H6. 아, 네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나? 이 부분이? 아니, 보이는데? 어. 잠깐만요. 이제 초등학생 약분하다가 틀린 거야. 아, 10대. 또. 미치겠지? 계산 안 되니까. 3대 10. 3대 10 아니에요? 3대 10. 어디가 3대, 어디가 3이고 어디가 10이야? 야. 진짜. 0.5 NCH4. 아, 0.5구나. 너 이거 0.1로 봤지, 지금? 0.1은 아마 뭐 다른 걸로 봤을 것 같아. 5로 봤어요. 5. 아, 5로. 그치, 5로 보면은, 5로 보면은, 5. 3대 10. 그치, 그렇게 되지. 이거 망한 거지, 그러다가. 자, 뭐가 문제인지 알았지? 네. 그래. 이런 거 단순 계산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런 거 실수가 잦으면은 완전하게 넘겨서 계산하는 것까지. 그리고 아마 여기 표시된 걸 갖다가 아마 제대로 이제 선생님이 뭐 쓴다고 썼는데 잘 안 보였나봐. 응?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한 것 같고, 여하튼 이게 3대 1이란 건 나왔죠? 네. 그럼 이제 끝이야. 문제도 요상은 여기까지야. 그치?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 문제를 몰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쓰시는 학생들도 있어. 풀다 보면. 그럼 나중에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PCH4의 압력, 이것과 PC2H6의 압력도 이것과 똑같은 비로 나오거든. 왜냐면 압력의 비가 곧 뭐의 비기 때문에? 몰수의 비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학생들이 답안에서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몰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론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안에다가 그냥 이걸 그대로 쓰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망한 거지. 내용상으로 틀리진 않았고 제시문에서 분명히 압력과 몰수가, 분자수가 직접 비례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몰수비 가지고 압력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압력비 가지고 몰수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건 분명히 개수에 관한 이야기, 몰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안은 반드시 뭘로만 표현이 돼야 된다? 몰수. 그쵸. 답안은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몰수비로만 답안이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풀었을지 모르니까, 알겠지? 네. 반드시 답안에서는 마지막에 뭘 확인해 준다? 그쵸. 논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반드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알겠지? 네. 다 풀어놓고 이런 거 날리면 안 돼. 근데 과학논술 문제에서 뭐 뒤에 얘기했잖아. 과학논술 문제 조금 이제 뒤에서 푸는 습관이 들은 학생들은 시간이 쫓겨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 제대로 확인 못하고 그냥 푹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이런 정도의 문제에서 그런 실수가 있으면 굉장히 크지, 타격이. 알겠지? 어려운 문제 똑같이 못 푸는 거하고 쉬운 문제에서 조금 실수하는 거. 누가 더 큰 타격이냐면 쉬운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게 훨씬 큰 타격을 줘요. 점수 날아갈 때. 알겠지?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자, 이런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쭉 풀어나가고, 이 문제에선 그런 부분까지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몰수, 여기는 몰수를 직접 그 양적인 요소를 다 알 수는 없어. 알겠지? 왜냐면 온도가 주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온도와 부피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수의 실제 값까지는 완전히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압력에 대한 값은 알 수가 있어. 반응 전의 압력, 그치? 반응 전에 각각의 CH4와 C2, H6의 압력은 각각 알 수 있지. 왜냐하면 두 압력의 합이 얼마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반응 전에 2기압이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얘가 3대 1이니까 1.5기압에, 그치? 0.5기압. 실제는 이런 양적인 값일 거야. 각각의 값들이, 실제 값들이.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값까지 계산할 수도 있다. 문제의 조건에서, 세부 조건에서. 그러나 이제 몰수는, 실제로 몰수를 알 수는 없고, 그 몰수에 대한 비까지만 알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좀 요 문제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풀려간다. 제시문이나 논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식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가. 화학논술에서. 알겠지? 네. 그런 감을 기초인 걸 이제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요 문제들 한번 쭉 다뤄봤어. 자, 두 번째 논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점검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친환경 연료의 판단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 논제였었지? 그치? 자, 제시문 나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만 정리하면 돼, 이거? 아까 전에 그치 나왔던 어떤 양적인 요소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죠? 네. 양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몇 몰을 중심으로 해서 CO2 발생량 몇 몰? 1몰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량이 나왔었잖아.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치? CO2 이제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본다고 한다면, 신경 써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거에 대한 정보들 갖다가 아마도 표로, 간단한, 이런 것들은 이제 표로 정리하는 게 좋아. 알겠지? 여러 물질들에 대한 양적인 요소를 비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 과정보다도 그것을 정된 결과들을 이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점수를 얻기가 이제 상당히 좋거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CNG하고 그 다음에 LPG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지. 네. 그 다음에 CNG에 대한 물질의 종류는 주요 성분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어, 그치? 이거 좀 흐리다 왜 갑자기? CNG에 관해서는 주요 성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성분별로 물질을 갖다 우리가 분류해주면 되겠지. 이것도 제시문상에 있죠. C3H8과 그 다음에 C4H10,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 종류.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각각 1몰당 발생되는 열량이 얼마나 그랬어? 얘는 213.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재가 없으니까 앞에 걸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봐서 뭐 연구해야 될 건 아니니까. 아까 전에 앞에 이런 양이 나왔던 건 기억하지? 네, 근데 CNG에 그 메테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치? 메테인과 에테인. 근데 뭐 여기서 뭐 에테인까지 뭐 써도 좋아. 안 써도 되는. 써도 좋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양적인 거 써도 실제로 이것과 비교는 거의 다 가능하니까. 그쵸? 그래서 여하튼지 이렇게 해서 주어진 양들의 1몰당 발생열, 킬로칼로리 per 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좀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생성된 CO2의 양, CO2의 몰수, 그 다음에 반응 물질의, 그치, 몰수에 대해서, 연료의 몰수에 대해서. 요것들의 비들이 요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좀 만들어 봐야겠지. 그치?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표로 압축했지만은 실제로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언급한 후에 요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것들이 아마도 위에 요 칼로리에 관한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에 대한 양적인 정보들은 화학 반응식으로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것의 어디에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다. 요거는 미리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CO2 몰수를 직접 다뤄야만 되니까, 문제에서 풀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볼 거.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걸로 볼 때 연료 1몰에 대해서 발생 열량이 높은 게 발생 열량이 이게 높잖아. 그치? 연료 1몰에 대해서 발생 열량이 이게 높은 데 비해서 CO2 발생량은 누가 제일 적어? CNG. 그치? CNG가 적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좋은 연료야? 판단이 애매해지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CO2와 칼로리를 갖다 직접 연결하라고 그랬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면 뭘 소거시켜 줘야 돼? 같은 CO2량에 대해서 같은 CO2를 발생시키면서 발생되는 열. 연료 1몰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아니라, 그리고 연료 1몰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 이것들은 각각의 대칭되는 이런 결과들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치?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요게 유리하지? 네. 이 엇갈린 자료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CO2 그치. 1몰당. 그치. CO2 1몰당 발생된 열 에너지량을 비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수능 문제 연습하다가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쵸? 없나? 네. 예전엔 이런 문제도 잘 나왔어. 수능 문제에서. 그래서 만약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잘 접근한 거야. 그래서 환경적 요소, 환경에 해를 주는 요소에 대해서 그것에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얻어내는 편의성의 이득이 얼마인지 요 비율을 가지고서,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겠어? 친환경적인 연료가 되겠지? 친환경적 연료 판단의 어떤 기준, 친환경 연료 판단 기준이 이렇게 잡겠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쵸, 요건 반드시 있어야겠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 요거 계산해 보면 여기 21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나와서 177 정도가 나올 테고 대략. 그 다음에 요거는 172 정도, 여기 예시로서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만 딱딱 씁시다. 이제 확연하게 구별이 됐죠? 결론 내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화학 논술 문제의 기본적인 구성, 특히나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걸 이해하는 게 가장 이 단원에서, 이 첫 시간에서의 이제 핵심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실제로 답안으로 써보고, 답안에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 서술, 설명. 그치? 서술 설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적 관계 식이라든지, 아까 전에 그 연소 반응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지? 반응식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 정리할 때 필요한 이런 표 같은 것도 필요하면 정리해야 돼. 또, 이런 표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 표나 혹은 이런 그 정의나 설명들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새롭게 양적 요소를 정의하거나 하는 요소. 그것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답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쓰는 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진 않아. 나중에 이제 논술 문제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 좀 복잡해지면은, 문제는 풀었는데 이걸 재심과 연결해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지? 답안을 썼는데 똑같은 얘기가 빙빙빙 맴도는 경우들도 있어. 이야기를 역주로 좀 엮어가는 이런 스타일. 뭔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답안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실제로 한 내용이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 실제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작은 양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결과 가지고 분량 작으니까 좀 미안해서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면 말이 빙빙빙 돌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간혹 있어.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직접 풀어서 그 파일하고 혹은 교재 보시면서 직접 풀어서 답안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첨삭을 이번 주에 첨삭 가능하겠어 혹시? 네.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크게 부담은 안 되고? 20분 정도 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쓸 수 있을 거야. 야, 수리연수보다는 확실히 쉽지? 네. 너희 수업 시간에 보자, 수학 시간에. 자, 쉬운데, 이제 그 쉬운 만큼 제시문 읽고 이런 것들 갖다 능동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것.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투과목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상세한 공부도 또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쉽지만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문제를, 다음엔 좀 더 빨리 진행하겠지만, 지금처럼 같이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문제 유형과 필요한 교과적인 내용의 지식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답안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다뤄가면서 중요 요소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꼭 이렇게 챙겨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1장의 마지막에 챕터 2에 마지막에 그 연습 예제가 있을 거야. 지금 내용에 대한 그 연습 예제 보시고 답안 용지에다가 답안 작성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뭐 답안 써서 보내줄 수 있겠니? 이메일로? 내일 보내도 돼요? 내일 보내도 괜찮아. 내일. 선생님은 너네 지금 시험 기간이라 재학생들이 전체 시험 기간이라 재학생 수업 나가는 게 이번 주부터 다 휴강이거든. 그래서 휴가 기간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주셔도 되고 그러면 내일까지 해서 주세요. 알겠죠? 네. 이메일로 보내주고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첨삭 시간을 좀 잡을 테니까. 네. 그래요. 수고 많았고 뭐 일단은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일정 표만 아시겠지만은 시험 전에는 오늘이 마지막이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5월 8일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2강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 일정 지켜가지고 내일 자료 보내시고 문자 꼭 주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없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설명 잘했나? 자네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래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2강의 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